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ICBM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북한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스촨성 청두에서 24일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좀 다뤄집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삼국 간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겁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한,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 대응하는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삼국 실무팀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남을 삼국 특별 성명도 논의하고 있는데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과연 무난히 성명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실 서부 지역 청두거든요. 여기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개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지행성 청도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 속의 총나라의 제갈량의 고향이고요. 판다의 서식지기도 합니다. 또 남방 실크로드의 기점일 뿐만 아니라 비단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겨울철 베이징과 같은 연안 도시는 미세먼지에 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의 치부를 세계에 보여주기 싫다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 청두라는 것은 미세먼지에서 자유롭고요. 화웨이, 텐센트, 인텔, 델과 같은 280여 개의 대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혁신 주도의 경제 도시라는 좋은 이미지를 해외에 발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1대1로의 그 출발점이라는 점도 홍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청두에 가보면 런던 화이송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클라우딩 소스 물류 플랫폼을 배출할 정도로 중국에서 뉴 이코노미 물결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 때문에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최근 중국에서 이탈하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유치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5G와 관련된 차세대 부품, 칩, AI, 디스플레이 공장, 여기에 친환경 기업까지 유치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만남도 있는 것 같은데 방중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좀 의논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제를 좀 조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 주석과 만약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은 북미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아마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대북 설득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사드 보복 철회와 관련된 부분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문제, 그리고 미국의 첨단 제품 수출 규제에 맞춰서 중국 현지에서 중간재나 서비스를 상호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한중일 플러스 X 협력을 좀 구체화하자는 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동맹에 준하는 공조체계 협력을 좀 부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사드 보복이 완전히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올라올 수 있는데 어때요? 해제가 좀 되는 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리나라로부터 산불이라는 항복을 받아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은 사드 보복이 없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한령이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철회라든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공세 작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군과 한군이 같이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알령과 같은 전략적 행동을 했을 때는 중국은 철저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결정됐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한알령이 해제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군부 같은 경우 또 고위층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는 아주 강경 보수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 철에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알령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조치 없이 시 주석이라고 해도 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뭐 산불 정책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나 아니면 사드 보복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큰 항의가 없어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상품, 해외 직구, 영화, 케이팝 같은 그리고 또 게임까지도 중국 시장에서 지난 3년간 자취를 사라졌는데요. 여기에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그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보다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술핵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 반입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군사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전술핵 같은 경우에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미국이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인도까지 이어지는 중국 봉쇄가 시작된다면 중국 에너지 물동의 80%는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드에 이어서 전술핵까지 배치가 된다면 언제든지 미중 간에는 군사적 충돌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여기에 핵 군비 경쟁까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술핵 배치라든지 사드 철회를 계속 압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한국에 대한 견제 장치 내지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파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지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조 PMI가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50선 회복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아지고 있다 수준이 아니라 이제 좋아졌다라는 부분이잖아요. 50 넘어가면. OECD 경기 선행 지표도 반등했는데 그렇다면 V자 반등 기대도 될까라는 얘기가 좀 섣부르지만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V자형 경기 회복보다는 L자형에 가까운 U자형 형태를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 날 발표됐던 10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20개월 만에 전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상징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음을 울렸다는 건데요. 경기 선행 지수 특정상 한 번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면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상향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는 2020년까지 2020년 상반기죠. 그때까지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회복 속도입니다. 주시장도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과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지 못한 상태고요. 신흥국을 보더라도 중국은 바닥을 치고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겠지만 장기 평균이죠. 경계선으로 불리는 100보다는 아직 낮은 영역에 있습니다. 아직 세계 경제를 이끌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세계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딱 봤을 때 세계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으로 딱 들어가던 시기에 경기 확장이 몇 개월 정도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좀 같이 반응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OECD에 따르면은 세계 경기는 지난 60년간 15번의 경기 순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경기 순환 국면이 한 바퀴 다 도는데 평균
4년이 걸렸는데요. 2000년 이후부터를 보면은 금융기법이 고도화되고 있고요. 세계가 공통적으로 재정 정책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평균 그 순환 국면이 35개월 정도로 5, 6개월 정도 좀 짧아졌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경기 바닥을 치고 그리고 장기 평균선인 100이라는 기준선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평균 한 8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기준선에서 피크까지 가는 경기 화랑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막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던 만큼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은 2020년 내년이죠. 6월을 전후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경기 선행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세계 주가는 한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관관계는 0.71 정도로 상당히 그 유의미성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개인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OECD 지수의 상승폭입니다. 앞으로는요. 상승폭이 빨라진다면은 주가 상승 탄력도 그만큼 강해지고요. 반대로 상승 탄력이 L자형 내지 완만한 U자형이라면은 주가도 더디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거 과거 경험치를 빗대어 봤을 때 그렇다면 이번엔 얼마나 저 올라갈 지금 구간이 남아 있느냐 부분 그리고 이번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 저희가 또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과거 경험치로 추정해 보면은 아무래도 세계 주가는 2020년 2월을 전후한 경기 점점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 2년 동안에는 경기 순환 국면에서 한 20%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을 멈춤에 따라서 리세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이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무래도 주가와 관련된 투자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뭐 세계 경기와 기업 실적 그리고 주가는 아무래도 늘 같이 회복되면서 주시장을 이끌어 왔는데요. 앞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당장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4차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연기가 돼야 되겠고요. FRB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재정 정책도 함께 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경기 호전과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경기 회복 초기에는 경제 지표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들쑥달쑥했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경제 지표가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경기 회복 초기에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투자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